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주부였다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예상치 못한 유산을 받게 된 천미경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믿기 어려운 일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20년 넘게 함께 살았던 남편이 어떻게 제가 상상도 못한 배신을 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에 대응했는지 들어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는 결혼한 지 20년이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 김수호는 중견기업에서 일하고 있고 저는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격리 일을 하며 가게의 보탬이 되려고 노력해왔어요. 저희에게는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 정훈이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6개월 전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평소에는 회사 일이 끝나면 곧바로 집으로 오던 사람이 갑자기 야근이 많아졌다며 밤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회사 일이 바빠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경아, 요즘 회사에 새 프로젝트가 들어와서 정말 정신없어. 앞으로 한 달은 야근이 계속될 것 같아. 저녁 챙겨 먹지 말고 정훈이랑 먼저 먹어. 미안해. 괜찮아요. 회사 일이 중요하니까 열심히 하세요. 대신 몸은 챙기면서 하고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그런데 이상한 건 남편이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20년 넘게 살면서 헬스장이라고는 발도 들여놓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운동을 시작했고 옷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입더라고요. 심지어 향수까지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건 핸드폰 비밀번호를 바꾼 거였어요. 예전에는 서로 핸드폰을 자연스럽게 사용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핸드폰을 집에서도 손에서 놓지 않더니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렸어요. 엄마, 아빠 핸드폰 좀 빌려달라고 했는데 비밀번호 바뀌었다고 안 빌려줘요. 왜 갑자기 바꾼 거예요? 아, 그래? 아빠한테 물어봐야겠네. 아마 회사에서 보안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하지만 속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남편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셔츠를 빨래하는데 긴 머리카락이 달려있는 거예요. 제 머리는 단발이었고 그 머리카락은 명백한 긴 머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지하철이나 회사에서 우연히 묻은 거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두세 번 더 반복되자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을 몰래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모르는 고급 레스토랑, 호텔, 심지어 여성용품을 파는 백화점에서의 결제 내역들이 있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매주 금요일마다 같은 호텔에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할까도 생각해 봤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대신 제가 직접 남편을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남편이 야근한다고 연락한 날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일찍 퇴근해서 남편 회사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오후 6시쯤 남편이 회사에서 나오는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예쁜 여자와 함께 나오더니 그 여자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친밀하게 걸어가는 거였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들을 따라갔어요. 두 사람은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갔고 저는 밖에서 기다리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나온 후에는 예상대로 호텔로 향했어요.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제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다른 여자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뛰어가서 소리를 지르거나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냉정해졌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오히려 제가 손해를 볼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증거를 더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일상을 보냈어요. 남편이 야근한다고 하면 수고하세요라고 했고 늦게 들어오면 고생했어요라고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외도 상대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박수진이라는 신입사원이었습니다. 남편보다 거의 20살이나 어린 여자였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그 여자의 직속 상사였고 몇 달 전부터 사내 연애를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몰래 만나서 상담을 받기로 했어요. 이혼할 때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미리 알아두려고 했습니다. 부인께서 수집하신 증거들을 보니까 상당히 확실한 불륜의 증거네요. 호텔 출입 사진, 카드 사용 내역 이런 것들이 모두 도움이 될 겁니다. 다만 좀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면 더 유리할 것 같은데요. 어떤 증거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둘이 대화하는 내용을 녹취한다든지 아니면 메신저 대화 내용 같은 것들이요. 물론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더욱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편의 행동 패턴을 파악해서 둘이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미리 알아냈고 그 근처에서 대기하며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어요. 한 번은 운이 좋게도 둘이 카페에서 대화하는 내용을 일부 녹음할 수 있었습니다. 오빠, 언제쯤 진짜 저랑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몰래만 만나니까 너무 답답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 아직 애가 고등학생이라서 타이밍이 어려워. 그래도 내년이면 대학 보낼 텐데 그때쯤 되면 정리할게. 정말이요? 약속하는 거죠? 당연하지.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 그때까지만 참아줘. 이 대화를 듣고 저는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자기 멋대로 제 인생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여전히 참았습니다. 때가 되면 이 모든 걸 다 청산해주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증거를 모으고 있던 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천미경 님이시죠? 어머님께서 응급실로 이송되셨습니다.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길을 걷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하네요. 자세한 건 오셔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급하게 회사를 나와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셨거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로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가시다니요. 어머니, 어머니, 이럴 수가 있나요? 말도 안 돼요. 어제까지 멀쩡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남편에게도 급히 연락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바로 병원으로 왔지만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미경아, 진정해. 어머니께서 너무 갑자기 가셔서 충격이겠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잡아야 해. 이제 장례 준비를 해야 하니까. 하지만 남편의 위로는 전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형식적인 말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도 박수진과 만날 약속이 있었는데 제가 연락해서 취소한 거였더라고요. 장례 준비를 하면서 저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방에서 예상치 못한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공증된 유언장과 각종 부동산 서류 그리고 은행 통장들이었습니다. 유언장을 읽어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께서 평생 모으신 재산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던 거예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받은 보험금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평생 절약하시며 모은 돈들도 있었고요. 강남의 오피스텔 2채, 분당의 아파트 1채, 그리고 예금과 주식을 합쳐서 총 30억 원 정도 되는 재산이었습니다. 유언장에는 모든 재산을 저에게 단독 상속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미경아, 엄마가 평생 모은 이 재산은 오직 너만을 위한 거야.
네 남편에게는 절대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엄마는 그 사람을 믿지 않는다. 이 돈으로 네가 언제든 독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 어머니께서 남편을 신뢰하지 않으셨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유언장에 써놓으실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의 판단이 정말 옳았던 것 같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저는 남편에게 어머니의 유산에 대해 말했어요. 물론 정확한 금액을 말하지 않고 어머니가 좀 모아두신 게 있다는 정도로만 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유품 정리하다가 알았는데 어머니가 부동산도 좀 가지고 계셨고 예금도 좀 있으셔서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어머니께서 그렇게 절약하시더니 모아둔 게 있으셨구나. 얼마나 되는데?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변호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천천히 정리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천천히 해. 그런데 상속세는 괜찮을 거야? 너무 많으면 세금이 부담될 텐데.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조금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고생 많았다거나 어머니께서 미경이 생각해서 모아두신 거다 이런 식으로 위로해줬을 텐데 자꾸 금액을 묻고 세금 걱정을 하더라고요. 며칠 후 상속 절차를 밟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 갔을 때 남편이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미경아,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이런 법적인 절차는 복잡할 텐데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괜찮아요. 변호사 선생님이 다 설명해 주실 거예요. 회사 일도 바쁘시니까 그냥 계세요. 아니야. 이런 중요한 일인데 혼자 어떻게 해. 나도 가족인데 당연히 함께 해야지. 결국 남편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유산의 규모를 정확히 알게 되자 남편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어머님께서 남겨주신 재산이 총 30억 원 정도 됩니다. 강남 오피스텔 두 채가 각각 8억, 10억 정도 되고 분당 아파트가 7억, 그리고 예금과 주식이 5억 정도 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눈이 번쩍 뜨이면서 흥분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30억이요? 정말이요? 장모님께서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셨더니. 네, 상속세를 제외하고도 상당한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유언장에 단독 상속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김미경님 단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단독 상속이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말 그대로 김미경님만 상속받는다는 뜻입니다. 배우자나 다른 가족은 상속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약간 굳어지는 걸 봤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별일 아닌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미경아, 장모님께서 정말 대단하셨구나.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아두시다니. 이제 우리도 좀 여유로워질 수 있겠어. 네, 어머니께서 평생 고생하시며 모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30억이면 정말 큰 돈이야. 우리 이제 집도 좀 더 좋은 데로 이사하고 정훈이 대학 등록금 걱정도 안 해도 되겠네. 남편이 자꾸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게 신경 쓰였어요. 분명히 제 단독 상속이라고 말했는데 말이에요. 그 이후로 남편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평소보다 저에게 더 친절해졌고 집안일도 도와주려고 하고 심지어 꽃까지 사와서 주더라고요. 미경아, 고생 많았어. 장례 치르고 상속 절차 밟느라 힘들었지? 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 도움을 못 줘서 미안해.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할게. 괜찮아요. 이제 어머니 일도 정리됐으니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되죠. 그런데 말이야, 이제 재산도 좀 생겼으니까 우리 투자도 좀 해볼까?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거 말이야. 내가 회사에서 정보도 좀 얻을 수 있고.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요. 일단 상속세부터 정리하고 생각해보죠.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재산 운용에 대한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아예 직접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미경아,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보자. 이제 30억이라는 큰 돈이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할지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 어떤 계획 말씀이에요? 일단 세금 절약도 해야 하고 투자도 해야 하고 그러려면 명의를 좀 분산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 부부 공동 명의로 바꾸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고. 공동 명의요? 그래. 부부가 된 이상 재산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게다가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할 거야. 내 이름으로도 좀 옮겨 놓으면 나중에 증여세도 절약할 수 있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면서 제 재산에는 손을 뻗치려고 하다니요. 잠깐만요. 이 재산은 어머니가 저에게만 주신 거예요. 유언장에도 분명히 단독 상속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건 그렇지만 우리가 부부잖아. 법적으로도 부부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특히 결혼 생활을 20년이나 했는데. 하지만 상속받은 재산은 고유재산으로 분류되지 않나요? 그래도 결혼 생활 중에 받은 거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어. 그리고 이건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문제야. 서로 믿고 사는 사이인데 이런 걸 가지고 따질 필요가 있나? 남편의 논리가 점점 황당해졌어요. 20년을 함께 살았다면서 서로 믿자고 하는데 정작 자기는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고 있으면서요. 그런데 남편의 요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는 아예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했어요. 미경아, 내가 생각해 보았는데 일단 절반 정도는 내 명의로 옮기는 게 어떨까? 15억 정도 말이야. 그러면 세금도 절약되고 투자도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거야. 15억을 당신 명의로 옮기자고요? 그래. 어차피 한 가족인데 명의가 뭐가 중요해. 오히려 분산해 놓는 게 안전할 거야.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한 명의로만 되어 있으면 위험할 수도 있고. 무슨 위험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고나 병으로 의식을 잃는다든지 아니면 사업 실패로 빚을 지게 된다든지 그런 상황 말이야. 그럴 때 재산이 한 명의로만 되어 있으면 다 날아갈 수도 있어.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였어요. 자기 명의로 옮겨놓으면 더 안전하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되나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이런 큰 결정을 성급하게 내릴 수는 없잖아요. 천천히 결정해 봐요. 뭘 더 생각해? 나는 네 남편이야. 20년을 같이 살면서 내가 언제 너한테 해로운 일을 했어? 서로 믿지 못하면 부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 말을 듣고 정말 웃음이 나왔어요. 지금도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고 있으면서 저보고 믿으라고 하다니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남편의 외도 사실을 모르는 척했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알겠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변호사 선생님과도 상의해보고 결정할게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계속 미루자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뭘 그렇게 고민해? 변호사가 뭐라고 하든 결국 우리가 결정할 문제잖아. 부부 사이에 이런 것까지 변호사 의견을 들어야 해? 중요한 문제니까 신중하게 하려는 거예요. 신중한 것도 좋지만 너무 오래 끌면 안 돼. 세금 문제도 있고 투자 기회도 놓칠 수 있어.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저 몰래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남편이 갑자기 활기차게 말하더라고요. 미경아, 좋은 소식이 있어. 오늘 부동산에 다녀왔는데 정말 좋은 매물을 찾았어. 강남 신축 아파트인데 15억 정도 하는 거야. 위치도 좋고 시설도 최신이고 투자 가치도 충분할 것 같아. 엄마 사시는 곳이 낡았는데 이참에 신축 아파트에서 사시면 좋잖아. 갑자기
부동산을 보고 오셨어요? 어, 어차피 집도 바꿔야 하고 투자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알아본 거야. 그런데 이 매물이 정말 괜찮더라. 지금 계약하면 특별 할인도 해준다고 하고. 하지만 아직 상속 절차도 끝나지 않았는데 너무 성급한 것 아니에요? 아니야. 오히려 지금이 적기야. 부동산 시장이 오르고 있어서 늦으면 가격이 더 올라갈 거야. 그리고 상속세 낼 돈도 확보해야 하고. 그런데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남편이 제 도장을 훔쳐서 아파트 계약서에 공동 명의로 서명을 해버린 거였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천미경님, 강남 신축 아파트 대출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계약금 5억이 출금되었고 잔금 대출 심사를 위해 추가 서류가 필요한데요. 잠깐만요. 제가 언제 아파트를 계약했나요? 지난주에 계약서에 접수됐는데요. 천미경님과 김수호님 공동 명의로요. 저는 급하게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정말로 제 서명이 되어 있었어요. 물론 남편이 위조한 거였지만요. 이 서명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 계약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감도장도 찍혀 있고 신분증 사본도 있는데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제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몰래 가져다 쓴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제 동의도 없이 어떻게 제 명의로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거? 미안해. 사실 좋은 매물이라서 놓칠까 봐 급하게 계약한 거야. 어차피 우리 둘 다 동의하는 일이니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문제 없다고요? 제 인감도장을 훔쳐서 위조 서명을 하는 게 문제 없다고요? 위조라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우리 부부잖아. 그리고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거야. 가족을 위한 거라고요? 그럼 왜 미리 상의하지 않았어요? 상의했지. 계속 말했는데 네가 자꾸 미루잖아. 그래서 내가 먼저 진행한 거야.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 동의 없이 제 재산으로 부동산을 계약해놓고는 가족을 위한 거라고 하다니요. 당장 계약 취소하세요. 취소? 왜? 이거 정말 좋은 매물이야. 놓치면 후회할 거야. 제가 동의하지 않은 계약은 무효예요. 당장 취소하라고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화가 폭발할 뻔했어요.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면서 가족을 위한다고 하는 그 뻔뻔함이 정말 참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겨우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남편분이 부인 동의 없이 계약을 했다고요? 그것도 위조 서명으로요? 네, 제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몰래 가져다 썼어요. 그건 명백한 위조입니다.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부 사이라서 복잡할 수는 있겠네요. 어떻게 복잡하다는 거죠? 일단 남편분이 부인을 대리해서 한 거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사후라도 동의했다고 억지를 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명백히 동의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남편분과의 대화를 녹음해 두세요. 그리고 계약 취소를 요구한다는 내용 증명도 보내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남편과의 대화를 모두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이 더욱 황당한 요구를 했습니다. 미경아, 아파트 계약건 말인데 취소하지 말고 그냥 진행하자. 정말 좋은 투자야. 아니에요. 제가 동의하지 않은 계약은 진행할 수 없어요. 그럼 이렇게 하자. 아파트는 취소하더라도 상속받은 재산 중에서 15억은 내 명의로 옮기자. 그게 공평한 거야. 생각해봐. 내가 20년 동안 벌어온 돈으로 우리 가족이 살았잖아.
네 어머니도 내 돈 덕분에 편하게 사셨을 거고. 그러니까 네가 상속받은 재산의 절반 정도는 내 몫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논리였어요. 자기가 번 돈으로 가족을 부양한 건 당연한 일인데 그걸 가지고 제 상속 재산의 권리를 주장하다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제가 20년 동안 벌어온 돈은 어떻게 되나요? 저도 일해서 가게에 보탬이 됐는데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제 상속 재산에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부부가 된 이상 재산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게 맞아. 법적으로도 그래. 상속받은 재산은 고유 재산이에요.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니라고요. 법이 뭐가 중요해? 우리는 부부야. 서로 믿고 살아야 하는 사이라고. 또 신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정말 뻔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남편이 더욱 충격적인 행동을 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통장에서 5억을 빼간 겁니다. 은행에서 대출 관련 연락이 오길래 확인해 보니 남편이 제 통장에서 돈을 빼서 아파트 계약금으로 쓴 거였어요. 어떻게 제 통장에서 마음대로 돈을 뺄 수 있어요? 아, 그거? 아파트 계약금 넣어야 해서 급하게 쓴 거야. 어차피 엄마가 사실 집이고 결국은 우리 돈이잖아. 우리 돈이 아니에요. 제 돈이에요. 왜 이렇게 구분하려고 해? 부부인데 내 돈, 네 돈이 어딨어? 그럼 당신 통장에서 빼서 쓰세요. 왜 제 통장에서 빼요? 내 통장엔 여유 자금이 없잖아. 아, 그리고 이 돈 어차피 나중에 절반은 내 거 될 거잖아. 정말 어이없는 논리였어요. 아직 제가 동의하지도 않은 일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도 우리 가족이 잘 되라고 남겨주신 거잖아. 그런데 네가 혼자서만 갖겠다고 하면 장모님이 좋아하시겠어? 어머니를 들먹이는 그 말에 정말 화가 났어요. 어머니는 분명히 남편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유언장에까지 써놓으셨는데요. 그날 밤 저는 남편과 큰 싸움을 했어요. 제발 제 재산에 손대지 마세요. 그리고 제 동의 없이 함부로 계약하지도 마시고요. 동의? 내가 언제부터 네 동의를 받고 살았어? 우리가 무슨 남남이야?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30억이라는 큰 돈이에요. 그래, 큰 돈이야. 그러니까 더더욱 나한테도 권리가 있는 거지. 내가 20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희생이요? 당신이 무슨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매일 회사 가서 돈 벌어오는 게 희생 아니야? 가족 부양하는 게 쉬운 일이야? 그건 가장으로서 당연한 의무죠. 저도 일해서 가게에 보탬이 됐고요. 너 번 돈이랑 내가 번 돈이랑 비교가 돼? 주 수입은 내가 담당했잖아. 그렇다고 해서 제 상속 재산에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아이고, 법 타령 그만 좀 해. 우리는 법으로 사는 사이가 아니라 정으로 사는 부부라고. 그 순간 정말 웃음이 나왔어요. 정으로 산다는 사람이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고 있으니까요. 그 뻔뻔한 거짓말을 들으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또 다른 계약을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사업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제 부동산을 담보로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다행히 은행에서 본인 확인 전화가 와서 알게 됐어요. 김미경님,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하신 건 맞으시죠? 아니요. 저는 대출 신청한 적 없어요. 어? 그런데 신청서가 들어왔는데요. 남편분이 대리로 신청하신 건 아니세요? 제가 남편에게 대리 신청을 부탁한 적 없습니다. 즉시 취소해 주세요. 그날 저녁 남편과 대판 싸웠어요. 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으려고 했다고요?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그런 거야. 어차피 곧 내 명의로 넘어올 건데 미리 쓰는 게 뭐가 문제야? 곧 당신 명의로 넘어온다고 누가 그랬어요? 부부 공동재산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지.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법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동재산이야. 우리가 같이 살면서 같이 쓸 돈인데 명의가 뭐가 중요해? 그럼 왜 계속 당신 명의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업하려면 내 명의가 필요해서 그래. 사업 말고 다른 이유는 없나요? 다른 이유? 무슨 다른 이유? 혹시 다른 여자와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 무슨 소리야?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경아,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갑자기 왜 이래? 저는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회사 신입사원 박수진 씨와 6개월째 바람 피우고 있다는 것, 매주 금요일마다 호텔에서 만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저랑 이혼하고 그 여자와 새로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까지요. 남편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뭐예요? 부정하실 거예요? 미경아, 잘못하는 거야. 수진이는 그냥 회사 후배고. 후배예요? 후배랑 호텔에 가세요? 후배한테 목걸이 사주고 같이 부동산 보러 다니세요? 남편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미경아, 일단 진정하고 얘기해보자. 진정하라고요? 20년을 속이고 살아온 사람이 저한테 진정하라고 해요? 20년을 속였다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문제가 있었다고요? 일방적으로 바람 피운 게 서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았잖아. 대화도 없고 서로 무관심하고. 그래서 바람 피워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야. 나도 실수했어. 인정해. 하지만 이제라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고 변호사와 상의해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인께서 가지고 계신 증거들로 보면 이혼 소송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불륜이 명백하고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려고 한 증거도 있으니까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받으신 재산은 고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크므로 오히려 위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남편이 임의로 빼간 돈은 어떻게 하죠?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할 권한은 없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저는 남편에게 최후 통첩을 했어요. 자, 이혼 협의서예요. 서명하세요. 이혼 협의서? 미경아, 너 정말 이혼하려는 거야? 네.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어요. 미경아,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 우리가 이렇게 끝날 수는 없잖아. 이미 끝났어요. 당신이 박수진 씨와 바람 피우기 시작했을 때부터요. 그건 정말 실수였어. 한순간의 실수로 20년 결혼 생활을 끝낼 수는 없어. 한순간의 실수요? 6개월 동안 계속한 게 한순간이에요? 그래도 우리한테는 정훈이가 있잖아.
애 생각은 안 해? 정훈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당신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나도 정훈이 아버지야. 바람 피우는 아버지가 무슨 아버지예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좋아, 이혼하자. 하지만 조건이 있어. 재산 분할이야. 너 혼자서 30억을 다 가져갈 수는 없어. 상속받은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법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가 결혼 생활 중에 받은 거니까 공동재산으로 봐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된다고? 내가 20년 동안 벌어온 돈으로 장모님도 편하게 사셨을 텐데 그런 기여도는 무시할 거야? 기여도요? 당신이 가족 부양한 건 당연한 의무였어요. 의무든 뭐든 어쨌든 내가 기여한 부분이 있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절반은 내가 가져가야 해. 절반이요? 15억을 달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게 공평한 거야. 공평하다고요? 바람 피운 사람이 어떻게 재산을 요구할 수 있어요? 바람 피운 것과 재산 분할은 별개 문제야. 위자료는 내가 줄 수도 있지만 재산 분할은 다른 문제라고. 정말 뻔뻔한 사람이었어요. 바람 피워놓고도 제 재산의 절반을 달라니요. 위자료 얼마 주실 거예요? 한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이요? 20년 결혼 생활을 배신한 것에 대한 위자료가 고작 5천만 원이에요? 그럼 얼마를 원해? 10억이요. 10억? 말도 안 돼. 위자료가 그렇게 많을 리가 없어. 그럼 재산 분할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다르다니까. 뭐가 달라요? 재산 분할은 법적 권리고 위자료는 도덕적 문제야. 그럼 도덕적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네요? 그런 뜻이 아니야. 우리는 계속 평행선을 달렸어요. 남편은 끝까지 제 재산의 절반을 요구했고 저는 절대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조정을 통한 이혼은 불가능해졌고 소송으로 가게 됐어요. 소송 과정에서 남편 측 변호사가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 20년 동안 남편은 주 수입을 담당했고 그 덕분에 처가에서도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처가에서 받은 상속 재산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였어요. 어머니가 평생 절약해서 모은 돈을 남편의 공로라고 하다니요. 저희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상속 재산은 명백한 고유 재산입니다. 그리고 피고의 불륜 행위가 명백히 증명되는 상황에서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리고 제가 모아둔 모든 증거들이 법정에 제출됐어요. 호텔 출입사진, 카드 사용 내역, 둘이 함께 있는 영상, 그리고 대화 녹취까지요. 특히 남편이 박수진과 곧 돈이 생기면 좋은 곳으로 이사가자고 한 대화가 결정적이었어요. 피고는 원고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제3자와 불륜 관계를 유지해왔고 심지어 원고의 상속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배임 행위입니다. 남편 측에서 최후 변론을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피고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정 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행위로 인한 부부 관계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어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으며 원고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만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억 원과
임의로 사용한 재산 5억 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합니다. 저는 완전한 승리를 거둔 거예요. 제 재산은 한 푼도 빼앗기지 않았고 오히려 위자료까지 받게 됐습니다. 판결 후 남편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미경아, 이렇게 끝내면 안 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미 끝났어요. 판결도 나왔고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 관계까지 끝나는 건 아니잖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미경아, 정말 마지막이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요. 그럼 적어도 정훈이 때문에라도. 정훈이 얘기 그만하세요. 정훈이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실제로 고등학생인 아들 정훈이는 부모의 상황을 다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며 저 편을 들어줬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저는 엄마 편이에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완전히 결별하게 됐어요. 이혼 후 저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분당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정훈이와 단둘이 사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강남의 오피스텔 2채는 임대를 줘서 매월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고 예금과 주식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남편에게서 받은 위자료 2억 원과 돌려받은 5억 원까지 합쳐서 총 32억 원 정도의 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 남편은 박수진과 함께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제 재산을 가져가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사업도 자금이 없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회사에서도 불륜 소문이 나서 입지가 좁아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경아, 수호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 그래도 20년을 같이 산 사이인데 너무 매정하게 굴지 말고 좀 도와줄 수 없을까? 경제적으로 좀... 수호가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이야. 그건 수호 씨가 자초한 일이에요. 바람 피우고 제 재산까지 빼돌리려고 했던 사람을 제가 왜 도와줘야 하나요? 그래도 정훈이 아버지잖아. 정훈이 아버지라면 더더욱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됐죠. 미경아, 네가 그렇게 냉정한 사람이었나?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전과는 상황이 다르니까요. 배신당한 사람이 냉정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어머니, 수호 씨가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면 박수진 씨한테 부탁하세요. 이제 저랑은 남남이니까요.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도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몇 달 후에는 전 남편이 직접 찾아왔어요. 미경아, 나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대출이라도 좀 해줄 수 있을까? 대출이요? 박수진 씨한테 부탁하세요. 수진이는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해. 사실 우리 헤어졌어. 내가 재산이 없어지니까 수진이가 떠났어. 알고 보니 그 여자도 돈만 보고 나한테 접근한 거였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다시 와서 도움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미경아, 나 정말 잘못했어. 이제야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겠어. 정말이야. 수진이와 함께 있으면서도 계속 네 생각 났어. 너만큼 좋은 여자는 없었어. 그런 좋은 여자를 왜 배신하셨어요? 한순간 정신이 나갔었나 봐.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어. 미경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나는 정말로 반성하고 있어. 하지만 결국 전 남편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 후 몇 번 더 찾아왔지만 저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경비실에 출입을 금지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정훈이는 좋은 대학에 합격했고 저는 여전히 격리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재산 덕분에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졌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정신적인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바람 피우는 남편 눈치를 보며 살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빠한테 속지 않고 똑똑하게 대처한 게 대단해요. 정훈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존심이야. 아무리 가족이라도 나를 배신하는 사람한테는 단호해야 해. 네, 알겠어요. 저도 엄마처럼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요즘 가끔 전 남편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긴 해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박수진과도 결국 헤어졌고 회사도 그만두고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아요. 자업자득이니까요. 어제 어머니 산소에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산 덕분에 제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남편을 믿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맞았어요. 어머니의 지혜 덕분에 제가 바보가 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바람이 불면서 나뭇잎들이 흔들리는데 마치 어머니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의 바람을 발견했을 때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차근차근 증거를 모은 게 정말 잘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때 감정에 휩싸여서 바로 따져들었다면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유산을 온전히 지켜낸 것도 뿌듯해요. 30억이라는 큰 돈을 바람 피운 남편에게 빼앗겼다면 정말 억울했을 텐데 한 푼도 건드리지 못하게 해서 속이 시원했어요. 가끔 주변에서 너무 매정한 거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2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조금은 양보할 수도 있지 않았냐는 거죠. 하지만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배신을 한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면 그 사람은 절대 반성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역시 만만하게 볼 사람이었구나라고 생각하겠죠. 실제로 전 남편이 지금까지도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걸 보면 아직도 저를 만만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저도 예전의 그 순진한 천미경이 아니랍니다. 엄마, 우리 다음 주말에 제주도 여행 갈까요? 요즘 날씨도 좋고 해서요. 좋아, 우리 둘이서 힐링 여행 떠나자. 엄마 재산이 많아져서 좋네요. 예전에는 여행 한 번 가는 것도 계산해봐야 했는데. 돈이 많아져서 좋은 게 아니라 자유로워져서 좋은 거야. 더 이상 바람 피우는 아빠 눈치 보면서 살 필요가 없으니까. 맞아요. 아빠 있을 때는 집 분위기도 안 좋았는데 지금은 정말 평화로워요. 정말 그래요.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인 것 같아요. 이제 저는 50을 앞둔 나이지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기분이에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으니까 하고 싶었던 일들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정말 모든 게 정리됐어요. 전 남편과는 완전히 연을 끊었고 시댁과도 최소한의 연락만 유지하고 있어요. 정훈이와 저 둘이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30억 원은 여전히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고 그 돈으로 정훈이 교육비도 충분히 마련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돈은 안전한 투자처에 맡겨서 더 늘리고 있어요.